이번에 제네시스 플래그십 GV90 신모델을 봤습니다. 거의 컨셉과 형태를 유지하며 양산돼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재미난 요소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GV90의 경우 한국 고유한 정체성을 차에 넣고 있습니다. 특히 외관에서 조선 달 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해서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형태를 띠는데요. 그런데 왜 달 항아리를 차용했을까요?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딱 심플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브랜드 촬영 때문에 많은 브랜드를 보다 보면 고급스러움은 결국 심플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각인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은 분명 더 빠르게 눈길을 사로잡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질려버립니다. 결국 가치라는 것은 빠르게 사로잡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달 항아리는 어찌 보면 가장 차용하기 좋은 한국적 오브제였는지도 모릅니다. 달 항아리는 장식이 없고 원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단순하고 계속 바라보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 항아리는 현재 수십억에 호가하는 미술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평면 미술이나 사진 작가들도 달 항아리를 많이 찍거나 그립니다. 형태와 컬러에서 분명한 매력이 있고 현대 미술의 기조와도 잘 맞기 때문이죠. GV9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식 요소를 빼고 담백하고 덤덤한 스타일로 여백의 미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달 항아리는 원래부터 미술품은 아니었습니다. 달 항아리는 조선 후기 17세기에서 18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에는 가장 큰 백자 항아리, 백자대호로 불렸습니다. 당시엔 음식을 저장하거나 꽃을 꽂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백자는 화려한 장식 없이 절제, 검소, 순수한 미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가 이념인 성리학의 절제된 미학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달 항아리의 핵심은 비움입니다. 무늬도 없고 그림도 없고 색도 거의 없죠. 아마 제네시스는 이러한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 GV90에 녹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GV90의 외형을 보면 불필요한 장식이나 선이 없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매끄럽고 일체감 있게 완성했고요. 전면도 이음새 없이 모두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 있죠. 이 깔끔함이 프리미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 항아리가 지금처럼 엄청난 예술적 가치를 가지기까진 재발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19세기가 되면서 유행이 사라지고 생산도 거의 중단됐죠. 그러다가 김환기 화가가 조선 백자를 보며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항아리가 장식이 없고 원에 가까운 형태이다. 그런데 완전한 원의 형태도 아니다. 가운데 접합선도 있고 한쪽으로 조금 기울기도 했고 유약의 색도 일정치 않다. 어찌 보면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너무 기계적이지도 않고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은 단순한 백자를 넘어 계속 바라보게 하는 기묘한 아름다움과 미감을 지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김환기 화가는 백자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도 항아리를 끊임없이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서 프레임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달이죠. 그래서 이 백자를 달 항아리라는 이미지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달 항아리는 1950년쯤 김환기 화가가 백자의 명칭을 붙여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 항아리는 불완전함이 메인 키워드였고요. 거기서 자연스러움, 비움, 포용, 온전함 등의 확장된 개념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완벽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이런 포용적 사고가 사실 보는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하고 인간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한 거죠. 사실 AI가 난무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런 달 항아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AI가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아날로그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날로그를 좋아해 AI 이미지보다는 사진, 필름 카메라, 턴테이블, 만년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있는데요. AI의 칼 같은 깔끔함이 어떨 땐 굉장한 피로감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엉성하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 더 그리울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학자들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달 항아리가 조선 백자를 대표하는 미술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달 항아리는 한국적 사상, 비움, 고요함, 인간적임 이러한 키워드를 상징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오브제죠. 그리고 제네시스 GV90은 이러한 동양적 사상을 차량에 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제네시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어서였겠지요? 사실 제네시스 GV90을 봤을 때 처음 느낀 점은 엄청 예쁘다거나 획기적인 디자인이다 라기보다는 저 차는 안 팔려도 상관없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상징성이죠. 브랜드를 상징하는 최고가의 플래그십 포지션에 위치한 자동차. 그 자동차가 한국을 대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한국적 감성과 스토리텔링을 넣은 것이라 봅니다.
외형을 다랑아리에서 영감받은 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한국적 요소를 차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GB90의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는 네오르 나치 게이트, 즉 앞문과 뒷문이 마주보며 양쪽으로 열리는 코치도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의 손님을 환대하는 형식으로 스토리텔링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코치도어는 오래도록 있어 왔고 손님을 환대하는 건 역시 모든 나라에 있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는 아니죠. 단지 이걸 한옥의 대문 열듯 손님을 환대한다는 형식으로 이미지 브랜딩을 한 거죠. 이 스토리는 바닥과 도어 트림에 있는 온돌 난방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실내 바닥에 온돌처럼 열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그냥 바닥에 열선을 깔아놓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온돌이라는 키워드를 차용한 것은 꽤나 영리한 스토리텔링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우드 플로어를 만들어서 한옥의 느낌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한국 고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을 위한 스토리텔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GB90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차를 파는 것이 아니다. 기능적 요소 이상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며 하나의 스토리에 값을 매겨 파는 럭셔리 시장의 시스템이다. 이 부분 누군가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원가보다 더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사람의 심리와 감정의 형태가 들어가죠.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의 요소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이런 무형적 가치에 소비하고 만족을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각각의 브랜드의 사진이라는 무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눈에 보이는 기술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GB90의 디자인은 일련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호불호를 떠나 앞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어떤 한국적인 가치를 차용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